여기 기사에도 있네요. 박주민 의원이 자신의 아파트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 놓고 정작 자신의 아파트 임대료를 9% 이상 올린 것이 확인돼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전세 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이제 5월 새로 시작하는 국회 5월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가 될 것이다. 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거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라고 하니까요. 사실 이 법안을 발의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에 대한 잡음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 사기 빌미를 줬던 거대 야당, 이번에는 묻지마 혈세로 선구제라는 썸네일로 시작을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중에 가장 크게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요. 3만 명 정도에게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현금으로 지원하겠다. 돈을 직접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한 사람당 5천만 원에서 약 1억 정도 받는다고 치면 1.5조에서 거의 3조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사기에 관련된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민주당에서는 강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전세사기 특별법이 발의를 하신 분이, 앞장서서 발의를 하신 분이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임대차 3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장본인이신데, 이걸 통과시키기 전에 본인의 전셋집을 약 거의 한 10% 정도인가요? 제 기억에는. 아무튼 5%를 넘는 전세 가격으로 인상을 해서 본인의 집은 계약을 하고, 그리고 임대차 3법에 계약갱신 시 5% 이상 못 올리는 상한제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집은 5% 이상 올려놓고 법안은 5%로 발의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때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 박주민 의원이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앞장서서 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전세 사기가 일어난 이유가요. 사실 기본적으로 전세라는 건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의 나의 자본을 제공한다라고 전세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임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집을 제공함으로써 전세자들이 나의 집에 들어와서 거주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세는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출을 정말 전폭적으로 지난 정권부터 진짜 폭발적으로 전세 대출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것도 코로나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초저금리 시대였고, 지금은 고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통해서 초저금리로 대출을 전폭적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허그에서 지난해에만 약 4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허그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금액만 4조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도 그렇지만요. 그냥 돈을 임대인이 갚지 않아도 보증보험사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갚아줘 버리니까 이런 도덕적 해이도 발생을 했다. 임대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해요. 나 배째, 나 줄 돈 없으니까 그냥 보증보험으로 돈 받아서 나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거든요. 임차인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실제로 보증보험으로 돈을 돌려받으신 분들께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세는 리스크가 있으면서 전폭적으로 대출을 내주고 거기에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옴으로써 이런 전세 사기가 더 극대화된 거거든요. 사실 정부가 방관하고 사기꾼이 판을 친 그런 판을 만들어준 그런 저는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택도시 기금이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45조 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었는데 2023년도 기준에서 20조 원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국가기금으로 대출을 많이 내줬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요, 국가기금 대출을 내주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 기관이거든요. 주택도시기금이요. 그래서 이제 허그가 보증을 서고 주택도시기금의 돈으로 전세대출을 내주는 건데, 이게 45조 원에서 불과 약 2년 만에 20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국가기금 대출로서 대출을 내줬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전세 사기가 일어난 일들을 정부가 더 부추겼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그런 도덕적 해이를 만든 것이 정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만들어서 또다시 전세 사기꾼의 돈에 이미 들어간 돈을 국민의 혈세로 다시 메꾼다라는 이런 점이 저는 정말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총 6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외국인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 요건이 원래는 보증금 3억 원이었는데 5억 원까지 늘리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인이 회생 파산하는 경우에 어쨌든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매를 유예하는 제도. 그리고 신탁 전세 사기를 당하신 경우에 전세를 들어가면서 신탁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사가 임차인을 퇴거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법으로서 소송 유예 또는 정지를 시키는 법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거고, 이 마지막 6번째가 가장 드라마틱하고 정말 서프라이즈한데요. 정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금을 먼저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돈을 돌려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임대인한테 돈을 돌려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 세금도 못 내서 탈탈 털린 임대인, 그래서 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임대인한테 뭘 구상하겠다는 건지,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저희의 혈세를 이용해서 어쨌든 전세 사기의 피해자분들을 구제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기를 당한 분들께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가져오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사기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이런 선례를 만드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추후에 나도 이렇게 사기를 당했으니까 나도 전세사기 특별법처럼 이런 특별법 만들어줘. 이게 뭔가 구성을 해가지고 항의하면 특별법 만들어 주실 겁니까? 또 다른 특별법 만들고 계속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정부에서 사기꾼들 주머니에 계속 돈 넣어 주실 겁니까? 이게 왜 유독 전세 사기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이거는 정말로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포퓰리즘 정책 중에서도 포퓰리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건 맞지만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스스로 회생하고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그 돈을 갚도록 해주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셔야지, 이거를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허그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만 해도 4조 원 가까이 육박하게 돈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보증보험서를 끊어주면서 지금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나 높아지고 있어서 기존의 허그의 자본금이 약 45조? 50조 정도 되는데 지금 90조까지 늘리는 법안을 통과해서 2027년도까지 허그의 자본금을 90조까지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얼마만큼 허그에서 보증을 많이 서주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찌됐건 보증보험의 의무화도요. 그리고 대출 상품에 보증보험을 붙여서 만들어 놓으신 것도요. 어떻게 보면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너희들 보증보험 무조건 들어. 이거는 규제거든요. 근데 그 규제 때문에 전세 사기꾼들이 우리 집은 보증보험이 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시니까 들어오셔도 됩니다 하면서 전세가를 폭등시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보증보험을 들어준다고 하면서 안 들어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보증보험 회사에서 돈 받아 나가 라는 도덕적 해이를 만든 것도 이 보증보험에 대한 의무화, 정부에서 만든 이 규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전세 사기를 더 키운 게 사실이다. 현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박주민 의원이 주택임대차 3법을 제가 발의해서 통과시켰다고 했는데 그때 전세가가 얼마나 많이 오른지 아십니까? 뉴스 기사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주택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전세가가 1년간 2.1% 오르는데 그쳤는데 2021년 7월 달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연간 11.5%의 전세가가 상승을 했고 그 뒤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5%라는 폭발적인 전세가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4년 동안 전세가를 못 올리니까 너도 나도 전세가를 상승시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차인분들이요, 4년 동안 이제 전세에 사시잖아요. 그럼 4년 동안 5%밖에 인상을 못 시키니까요. 편안하게 전세에 거주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4년 동안 그냥 임차인분들 그냥 전세에서 그냥 계속 사세요. 이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4년 뒤에 전세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근데 4년 뒤에 이 임차인분들이 다시 집을 구하셔야 되는데 그때의 상대적 박탈감, 심적 괴리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4년 동안 뭘 하고 지냈는가? 이런 심적 괴리감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 내 주거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갖게끔 해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냥 전세에서 편안하게 살아. 우리가 전세금 못 올리게 해줄게. 그래놓고 지금 전세가는 폭등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임차인분들은 이게 임대차 3법이요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네. 4년간은 편안하게 사실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올라간 전세가에 대한 그 부담은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런 법을 만들어 놨는지 저는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기사에도 있네요. 박주민 의원이 자신의 아파트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 놓고 정작 자신의 아파트 임대료를 9% 이상 올린 것이 확인돼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본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그런 선심성 공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성 공약이 무엇인지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판단하셔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침이라 목이 많이 잠기네요. 네, 지금은 7시 50분인데요. 네, 오늘도 아침에 계약이 있어서 빨리 나왔습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